아 이거 위탁이든 구매 대행하니까 마진이 내 성에 안 차. 그럼 사입하면 마진을 많이 보잖아. 그것만 바라보시고 사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매 유통을 하시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사입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는 아니고 이제 유통 쪽이신데 또 이런 사입을 하시는 그런 장단점과 이렇게 사입으로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한 1,800여 종의 생활용품을 1,800여 종. 재고를 가지고 창고에서 보관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진을 다시 다 찍고 지금도 아직 한참 부족하고 아직 이쪽 업계에서는 완전 햇병아리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좀 섣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노 단위로 쪼개고 이런 데이터들은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미리 의도를 가지고 셀러도 오래 하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로 지금 수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제품들을. 누구보다 시장성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팔아보고 내가 얻은 데이터니까. 시장의 반응을 본 데이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남들이 잘 팔았고 내가 잘 팔았던 거지만 그게 당장 내일 내가 새롭게 올리더라도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올려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매라는 게 되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지 그런 거를 다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아 이거 위탁이든 구매 대행하니까 마진이 내 성에 안 차. 그럼 사입하면 마진을 많이 보잖아. 그것만 바라보시고 사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거든요. 맞아요. 마진을 보고 보통 사입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는 거의 물류 사업이 돼버렸고요. 저희가 로스율 따지면 사실 가져가는 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재고 양도 계속 늘어나야 되고 신상품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손익분기점 넣는 게 사실 저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언젠간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물건을 1688에 사와서 이거를 내가 10,000원에 가져왔어. 국내 통관 다 하고 화물 운송비까지 다 지급하고 딱 집 앞에 도착했는 원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예를 들어서 20,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마진 10,000원 남네라고 생각하시고 뭐 수수료 떼고 한 9,000원 남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상품을 계속 사입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물류관리 측면에서 원가 관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제품이 그거 하나로 평생 먹고 살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게 개인이 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면 누구든지 그 물건이 또 다 풀려버려요 시장에. 그래서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물건을 내가 가져왔을 때 이거에 대한 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향후 다음 제품이 오고 다음 제품이 오고 그리고 발주 시점에 따른 악성 재고가 생길 거고 시점에 따른 오더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시점에 따른 물류 관리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안에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무실을 구해서 그 렉을 짜서 그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렉의 임대 비율을 따져서 그 원가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그게 얼마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지까지도 계산을 해야지 정확한 원가 계산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리해도 관리가 안 되는 게 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점들만 보고 마진만 보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사입을 해서 재고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사업적으로 찾으세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셀러들한테 좋은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위탁 셀러로서 컸지만 남의 도매 사이트 제품을 가져와서 내가 서비스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왔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의 제품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그럼 재고를 가지고 내가 직접 관리하고 중간에 주문 취소면 취소도 해주고 택배도 직접 보내고 지적권 문제가 많으니까 사진도 직접 찍고 다 해주자. 다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그냥 보고 언피싱이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괜찮네라고 들어왔던 사람이 제가 이용하는 플랫폼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컨셉은 재고를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을 한번 제공해보자. 그 재고는 수단이에요. 저는 그 플랫폼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재고를 직접 관리해야지만 가능했던 플랫폼인 거죠. 재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도 투자라 생각하고 조금 마인드적으로 대표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커요.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커요. 앉아서 계속 이번에 이번 달에 얼마 벌었고 마진 얼마 나고 이거 계산하면서 재고 떼기 시작하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매출이 계속 우상향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하나로만 계속 판매할 수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신상품도 또 들여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점들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경 쓰는 인력도 별도로 또 포지셔닝은 나중에 해야 되니까 사실 그냥 우려스러운 건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준비하고 세팅해도 지금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뭐 많은 재고를 떼시는 분들이 재고 사입하세요 라고 하지만 사입 저만큼 지금 많이 하는 사람도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식 내가 한 달 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왔어.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식 하세요. 근데 주식을 해서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평생을 봐야 되잖아요. 기간을 늘려서 봐야 되는데 그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쉽게 현혹돼서 본인의 어떤 체계를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유튜브에서만 잘 됐다 그것만 보고 사입하기에는 너무 큰 영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하실 분들도 하세요.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하셨다가 집안에 꽉 차 있는 분들 많으세요. 아 그렇죠. 아줌마들도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지금 많은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제 셀러분들이 한 8,000명 된다고 하셨나요? 가입한 사람은 그렇죠. 지금까지 8,000명의 회원들이 있으시고 그럼 그 중에서 성과가 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잘 파시는 셀러분들이 팔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어떤 특징? 어떤 특성? 그런 거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는데 왔다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사이트를 운영해보면. 그리고 그 몇천 명이 가입은 해놓은 상태이지만 저희가 사실 저희한테 적립금을 넣고 저희 물건을 실제로 파시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근데 그 10% 중에서 저희 매출의 한 7, 80% 이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매출이 뭐 한 5억이 나온다. 그러면 그 5억의 80%가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그 4억을 고작 한 몇십 명이 다 담당하고요. 나머지 1억을 소수의 셀러분들 나머지 1억을 몇백 명이 다 나눠 먹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매달 지나갈수록 그 상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상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머무르는 구조가 돼요. 머무른다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위탁 판매를 해서 저희 전체 매출을 책임지는 상위 셀러예요. 근데 그 상위 셀러가 하루아침에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항상 유지를 하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사업에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이 동해 사이트는 객단가가 왜 이렇게 싼 것들만 팔아? 아예 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습관과 만나버리면요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돼요. 100원짜리가 100원짜리 상품이 아니고요. 그 100원짜리 상품이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는 항상 300개 또는 500개 이상 구매를 한다. 그럼 이건 5만 원짜리 제품이 되는 거예요. 왜? 포장을 내가 안 하니까. 그렇죠.
위탁 판매자들은 손가락 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끼리. 그렇죠. 그러면 재고만 보유하고 있으면 재고가 없더라도 재고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사이트는 언제 입고가 될 거다라는 인폼을 줍니다. 네. 그 정도의 CS는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객단가가 작은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객단가가 낮은 제품들 중에서 유행을 타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 바닥 경제라고 하죠. 바닥 경제에 실생활에 쓰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품. 예, 네. 한번 자리가 잡아 놓으면 네. 그 미니멈 베이스가 사실 엄청 막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 정말 탄탄한 돌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객단가가 크고 유행을 타고 지금 유행하는 제품들은 팔면 재밌는데 이게 또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또 아니거든요. 네. 경쟁자가 나타나고 결국엔 100원짜리 싸움이 될 거고 네. 그게 유행이 된다는 말은 그 제품을 지칭하는 키워드나 그 제품을 표현하는 브랜드나 특정 상품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또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키워드를 쳐서 구매하는 습관이 가진 구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절대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반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품마다도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내가 어떤 제품을 깔아놓고 어떤 제품까지 중간중간에 건드리고 그리고 시즌 제품은 어떤 것들을 세팅해 놓을지 이렇게 내 집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들에 대한 비중 몇 프로 그리고 스팟으로 튈 만한 것들 내가 앉아서 한두 개씩 이거 유행한다 지금 소싱해서 넣어야지 이런 것들 몇 프로 그리고 시즌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제품들 그거 계절마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5월달에, 3월달에, 그렇죠. 1월달에, 1월 그렇죠. 그런 행사 위주로 나눠 단위로 쪼개서 달마다 쪼개서 행사에 필요한 상품들을 세팅하는 포션 몇 프로. 그럼 베이스는 세팅해 놓고 시즌 상품 큰 덩어리 세팅해 놓고 내가 자주 손을 봐야 되는 시즌 제품들, 월 단위 시즌 제품들, 계절별 시즌 제품들만 좀 디테일하게 앉아서 팔로우를 계속해도 갈아주고 엎어주고 갈아주고 엎어주고 그것들만 관리해줘도 사실 매출이 괜찮게 나오죠. 그렇게는 들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말한 게 거의 최종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즌 제품이라는 게 누가 다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게 시즌 제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인테리어 소품이 그래도 봄에 많이 잘 나가거든요. 봄에 보통 집안에 뭐 모든 걸 좀 많이 바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봄에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도 되게 잘 나가고 그 어떤 체감하지 못하는 팔아보지 않으면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본인들만의 감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이거는 몇 사이클 돌다 보시면 팔리는 거 위주로만 남겨놓는다는 그렇죠. 거죠. 팔리는 거 위주만도 남겨놓고 그냥 올려놓고 팔리면 남겨놔야지 이거는 1차원적인 거고 어떻게 하면 잘 팔리게 될까를 처음에 의도를 가져야 돼요. 그럼 시즌 제품도 이렇게 뭐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보고 팔리는 걸로 세팅을 하자가 더 현명한 접근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잘게 쪼개야 돼요. 생각을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개서 팔아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가 100%인 판매 비법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해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방법을 계속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왜? 뭐 상위 노출한 거 다 해서 1페이지 꽂아놔도 고객이 안 사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100%가 아닌 싸움에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확률이나 조금의 어떤 꼼꼼함이나 본인의 의도나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다 녹아져야지만 이게 윤활유처럼 잘 굴러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려면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제일 정확해지죠. 점점. 최소 한 몇 년 정도 보시는가요? 그게 그냥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의도를 애초에 가지고 시작하신다면 우리나라 사계절이니까 뭐한 사이클만 도셔도 1년만. 그렇죠. 대신에 매 순간 매 달마다 민감하게 보셔야죠. 봐야 되겠죠. 판매되는 거를 세심하게 잘 봐야겠죠. 데이터 분석 잘 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1년만 딱 되면은 어떤 시즌별로 잘 팔리는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잘 팔리는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품군이 언제 좀 팔리더라 이런 걸 좀 그렇죠.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1년만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1년 정도만 하시더라도 한 60~70%는 올리실 수 있을 거고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분명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놓고 기다리시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 전략을 짜 나가시면 네. 보다 보면 보이시는 것도 많고요. 느끼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본인들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막 산더미처럼 많을 거예요. 그때는 비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빨리 테스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까가 고민이실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실 거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까지 진입시키기가 되게 어렵죠.